안녕하세요. 가트로의 워렌 버핏 전문가입니다. 오늘 워렌 버핏의 마켓 인사이트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주요 국가들이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요동치면서 급락을 했죠. 3월부터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최근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초유의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여러분들과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자산운용사들, 투자 회사들, 이런 경우도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금융시장의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 제가 2월 초부터 아니죠, 작년 연말부터죠.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고점에 와 있으니까 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한 상태에서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장이 올 줄은 사실 몰랐죠. 자, 아무튼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전 세계 지도, 코로나19 감염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 중국에서 이란, 이태리, 그 다음에 지금은 서유럽이 한창 진행 중이죠. 감염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북미에도 이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중국이 이제 확진자, 이게 신뢰하기는 좀 애매한 자료긴 한데요. 중국이 여전히 확진자는 1이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태리가 훨씬 웃돌고 있고요. 미국이 벌써 세 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일단 시장도 크고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진단을 이제 많이 하진 않았다가 최근부터 본격적으로 진단을 많이 하면서 확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서유럽 쪽에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밑에 바로 또 스위스가 있죠. 스위스 같은 인구도 적은데 확진자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을 먼저 보면 중국은 작년 12월 초에 우한으로부터 이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그러니까 1월 말이죠. 춘제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난 이제 한 2주에서 3주 차이 이후가 되죠. 2월 중순부터 이제 우한이나 후베이성이 이제 폐쇄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이제 다소 크게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새로 감염된 사람과 확진자, 그 다음에 이제 완치된 사람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2월 중순부터 감염자도 줄고, 그 다음에 완치된 사람들도 증가를 하다가 이제 감염자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 그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2월 말이었죠. 30일간 확진자, 신천지 신도들
그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3월 중순 중순 이후부터는 굉장히 잦아들고 있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감염자 혹은 신규 치료자, 완치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격리 기간도 끝났고, 그 다음에 자연 치유 혹은 뭐 병원에서 치유를 해서 완치된 분들도 많아지고,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새로운 그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신규 감염자는 다소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태리 정부에서 이태리 전국에 대해서 이동 금지령을 내렸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신규 확진자도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한 4만 5천 명 정도 3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가 한 4만 5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 반이 뉴욕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염자의 그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시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는 이제 뉴욕시가 속해져 있는 주고요. 그래서 뉴욕 그 시 혹은 뭐 뉴욕주 감염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새로운 이제 확진자들 혹은 현재 확진자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부양책, 뭐 이런 지금 보여드렸던 코로나19 확진자들 혹은 이제 완치된 분들 혹은 사망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태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뉴욕도 폐쇄령, 이동 금지령을 내려서 자가격리를 압축해라. 뭐 2주에서 한 뭐 8주 정도 사이 동안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사실상 멈췄다고 봐야겠죠.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이 그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도 사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곧 이제 또 실업률도 곧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양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한 걸 보기 전에 지금 상황은 생산과 소비와 생산이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디플레이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좀 뭐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되게 경제 침체 국면을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나타난 코로나19 사태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해서 불과 중국이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2달 정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경제 이 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주요 국가들의 GDP 규모와 그 순위인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G1, 2 미국과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디아,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카나다,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이런 순으로 GDP 그 순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느끼는 게 있으시죠?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양상에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뭐 중국은 좀 잦아든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가장 피크까지 아직도 피크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초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감염 속도가 확대되면서 3월 초부터 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증시가 엄청난 폭락을 맞게 되죠. 그래서 뭐 보통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에서 35에서 37%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요 그 GDP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어로 이제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뭐 단축어로 스팀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각국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급격하게 하락한 어떤 그런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양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양책을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침체가 빠르게 온 만큼 빠르게 반등 회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의 부양책 규모를 보면 아직 의회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2 trillion 즉 이제 한 2,400에서 2,500조 정도 2,500조 정도를 의회에 승인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두 번 정도 블락을 당했어요. 한 번은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 됐고 한 번은 상원에서 블락을 당했어요. 그 공화당이 우위인데도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라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2.5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3천조 정도 되죠. 3천조를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 의회 통과를 시키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한 450조에서 500조 사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호주는 한 100조 스페인이 피해가 커서인지 여기도 한 300조 가까이 부양책 그 규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도 한 100조 정도 스티뮬레이션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정부가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에 자금 지원 규모를 10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뭐 스티뮬레이션 패키지 수준을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피해가 좀 큰 축에 속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수출입이 그 전체 GDP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어질 경제 침체 국면에서 그만큼 빨리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총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와 세계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S&P 500 지수 주봉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은 지난 2월 초에 원유에 대한 그 분석 방송 이후에 처음 방송이에요. 그 사이 동안 제가 이제 가트로 밴드나 가트로 카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 급락장에 대비 급락장의 어떤 그런 공포심이 이제 팽배한 가운데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3월 초에 그죠? 3월 첫 주에 이게 더 급락장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일단 수익 난 건 다 현금화하고 조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절을 통해 가지고 현금 보유 비중을 극대화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 드렸던 게 S&P 500 지수 기준으로 2100 정도를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 수준까지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락을 했죠. 210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11월 초에 당선이 될 때 그 수준입니다. 지난 이제 그러니까 한 1년, 2년, 3년 하고 몇 개월이 좀 지났는데 뭐 지금 지수가 도로함이 타불이 된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미국 지수 뭐 끝없이 갱신하고 있다 이런 걸 맨날 트윗으로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재선을 위해서 지금 뭐 제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3년 몇 개월 만에 온갖 그동안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정책을 펼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자리에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초입에 있거든요. 지금 뭐 클라이막스도 아니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전 정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감염자가 더 확산된다거나 사망자가 더 크게 증가를 하면 아마 이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폭은 조금 더 갈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혹은 차트 분석 자체가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워낙 많이 또 내려가고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뭐 있나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일종의 이제 기준점 같은 건 잡긴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제가 주봉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라인을 한번 거봤어요. 2009년 그 피보나치 회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50% 회기선이 대충 2000선이거든요. 2000선 정도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빠져도 그 이하로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그 오후장 들어서 S&P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월요일 저점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최고점 대비 이제 마이너스 한 36에서 37% 정도 하락한 그런 그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런 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보통 전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신봉할 이유는 없는 그런 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정도는 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50% 지점인 2000선까지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급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뮬레이션 패키지, 그러니까 부양책이, 각국의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수니까, 미국이 그래서 뭐 3,000조, 2,500조, 3,000조 이렇게 부양책을 쓰는 이유가, 그 다음에 연준에서 뭐 QE를 엄청나게 지금 파워풀하게, 역사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달러를 뿌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런 이유가 굉장히 단시일 동안, 그러니까 한 40일 동안에 지금 뭐 최고에서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부양을 제대로 하면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파란 화살표처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사실 더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예전에 그 세계 대공황 시절,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뭐 이런 타임이 있었어요. 빨간 거는 이제 이런 스티뮬레이션 패키지가 잘 진행이 되면, 시장이 먹히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기다리자. 좋은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제가 조언 드린 대로 현금화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 뭐 그렇게 빠지겠어? 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서 손도 대지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무슨 어떻게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바닥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장에서도 가치가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이미 제가 밴드나 카페, 가투로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명확하죠.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근데 백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모더나부터 해서 임상 1차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여러 글로벌 국내외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백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임상 1차, 2차, 3차까지 가려면 사실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변종이 나온다고 하면 또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라도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길리어드가 가장 치료제 쪽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길리어드나 제가 뭐 모더나나 그 다음에 이노비오나 이런 기업들은 이미 1월 제가 말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번을 좀 먹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보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또 빠질 때마다 꾸준히 매집을 해서 나중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항상 있다. 기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제가 따로 강의를 또 마련해서 방송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모르거나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사실은. 국내 주식으로 어떻게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 지수가 또 급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아직 기승 정도, 클라이막스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GDP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가 아니고 시가총액, 기업들의 시가총액이죠.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래서 미국 증시가 결국은 다른 전 세계
금융시장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한 강의를 이제 마련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세계 증시의 바닥은 어디일까 라는 주제로 또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급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야 할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백신이든 진단키트든 그 종목들 이외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점, 그러니까 뭐 그게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의 이렇게 상황이 잦아들게 된 이후 전 세계, 뭐 국내외 전 세계 에 대한 어떤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 강의를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주요 국가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